제 비자는 정상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2025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 투자된 금액은 56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공장 하나가 조지아주에 가져온 경제 효과는 연간 30억 달러, 일자리는 8천 개 이상.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단속당했습니다. 미 이민국이 들이닥쳐 구금했고 미국 언론은 이를 불법 체류 강경 단속의 모범 사례라고 보도했어요. 한국 기업이 뭔데 미국에서 멋대로 사람을 데려와? 법은 법이다. 누구든 지켜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 내 여론은 단속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갑이라고 믿었죠. 한국은 그저 투자하러 온 손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조지아주의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제야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쫓아낸 게 아니라 우리 발목을 잡은 건가? 과연 그날 조지아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오전 8시 공장 정문을 통과해 클린룸으로 향했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작업할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30분쯤이었을까요?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창문 너머로 보니 검은색 차량 10여 대가 공장 앞마당에 줄지어 섰어요. 그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미 이민국이었습니다. 모두 작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옆에 있던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거? 모르겠어. 일단 나가보자. 우리는 클린룸을 나와 공장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인이었죠. 이민국 요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신분 확인을 실시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꺼내주십시오. 저는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비자는 정상이었어요.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서류도 완벽했죠. 하지만 요원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당신 이리 나오세요. 제 옆에 있던 동료가 불려나갔어요. 그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발급해준 비자로 정식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 비자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따라오세요. 요원들은 그를 차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려나갔어요. 저도 결국 불렸습니다. 당신도 나오세요. 제 비자는 정상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는 차에 태워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멍한 표정이었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모르겠어.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 차는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끌려갔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단속당한 한국인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현대 배터리 공장 근로자였어요. 그리고 미국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죠. 조지아주 불법 체류자 300명 일제 단속. 현대차 공장 법 위반 의혹. 뉴스는 온통 단속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미국 여론은 환호했어요. 잘했어. 법은 지켜야지. 한국 기업이라고 예외는 없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근로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분노와 혼란이 교차했죠. 저는 임시구금 시설에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10여 명이 함께 갇혀 있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식사도 형편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변호사는 언제 오는데?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조사를 받았어요. 당신 비자는 비업무용입니다. 아니에요. 회사가 발급해준 정식 취업 비자입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요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서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미국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너희는 손님일 뿐이야. 우리 땅에서 우리 규칙을 따라. 그게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쫓아낸 300명의 한국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지를. 며칠 뒤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핵심 엔지니어들이 사라졌으니까요. 그제야 미국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이 있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금 시설에 있었어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시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봤어? 뭔데? 공장이 멈췄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료 한 명이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여줬어요.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 생산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진짜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실감이 났어요.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 그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 거점이었죠. 연간 배터리 생산 능력만 30만 대분. 제너럴 모터스, 포드, 테슬라까지 이곳 배터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장이 멈춰 섰습니다. 단속당한 300명 중 절반 이상이 핵심 엔지니어였거든요. 배터리 셀 조립, 품질 관리 공정 최적화.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조지아주 경제 뉴스가 터졌습니다. 현대 배터리 공장 가동률 80% 급락. 전기차 배터리 공급 차질 우려. 조지아주 경제의 빨간불. 언론의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단속을 칭찬하던 기자들이 이제는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조지아주 투자 유치의 빨간불. 저는 구금시설에서 이 뉴스들을 봤습니다. 씁쓸했어요. 이제야 알아차린 거야? 옆에 있던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인데. 알아. 근데 그들은 우릴 불법 체류자로 봤잖아. 이제 후회하겠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조지아주지 사실은 패닉 상태였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매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대요. 공장이 멈추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현대차에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해서 뭐라고 해? 우리가 그들 직원을 잡아놨는데?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지아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현대차만이 아니었어요.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수십 개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웠죠. 총 투자액만 200억 달러. 한화로 약 25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투자가 위험에 처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철수? 네. 이번 단속으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캠프 주지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대차 본사는 공식 성명을 냈어요. 조지아주 공장의 생산 차질로 인해 미국 내 전기차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재검토. 그 단어가 미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어요. 현대차 협력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했고 조지아주 경제 전망은 하향 조정됐죠. 이건 단순한 단속 문제가 아니야. 한국이 진짜로 철수하면 어떡하지?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구금시설에서 이 모든 뉴스를 지켜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구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였던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이 선택해야지. 자존심을 지킬 건지, 경제를 지킬 건지. 며칠 뒤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실로 걸려온 전화였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심각합니다. 공장이 멈췄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재검토? 네. 최악의 경우 철수도 가능합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캠프, 자네가 처리해야 해. 어떻게요? 한국에 가서 사과하든 협상하든.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제가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조지아주만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 전체의 문제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한국 기업이라고 예외는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제가,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모두 한국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정격 방한 예정. 현대차 본사 방문에 협상.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를 쫓아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에 가서 고개를 숙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판이 바뀌었어. 동료가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이긴 거야? 이긴 게 아니야. 그들이 깨달은 거지. 우리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풀려났습니다. 구금 시설 문을 나서며 조지아주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우릴 범죄자 취급했던 이곳.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금에서 풀려난 뒤 회사에서 급히 귀국 조치를 내렸거든요.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취재진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지쳐 있었거든요. 회사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현대차 본사 방문 추진. 미국 한국에 손 내밀까? 전기차 배터리 공급 차질, 미국 경제 타격. 며칠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날 밤 조지아 주지사실. 브라이언 캠프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현대차 본사로 보낼 이메일 초안이 떠 있었어요. 한국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쓰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법 집행을 당당하게 밀어붙였고 언론은 그를 칭찬했죠. 캠프 주지사 강경한 리더십 보여줘. 조지아주 불법 체류 단속 모범 사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제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대 배터리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 손실 추정치. 하루 5억 달러. 한 달이면 150억 달러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캠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좌관이 문을 두드렸어요. 주지사님, 백악관에서 전화 왔습니다. 또? 네. 급하다고 합니다. 캠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캠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백악관 경제보좌관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메일 보낼 준비 중입니다. 이메일로는 부족해. 직접 가야 해. 제가요? 그래. 한국 본사에 가서 직접 만나. 사과하고 협상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야 해. 캠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쉬울 리가 없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금 제너럴 모터스, 포드, 다 난리야.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 캠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캠프, 듣고 있나? 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한국이 정말로 투자를 철회하면 조지아주만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 전체 전기차 산업이 무너진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캠프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죠. 그리고 이 도시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들한테 가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캠프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울행 항공권 예약해줘. 가능한 한 빨리. 네, 주지사님. 그리고 현대차 본사에 공식 미팅 요청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정격 방한 결정. 현대차 본사 방문에 긴급 협상. 미국, 한국의 화해에 손 내밀어. 한국 언론은 들썩였어요. 미국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한국 기술력, 미국도 인정. 저는 회사에서 이 뉴스를 봤습니다. 주지사가 온대요. 동료가 말했어요. 우리한테 사과하러?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투자 유지 부탁하러 오든지. 웃기네. 일주일 전엔 우릴 범죄자 취급했으면서. 그래도 온다는 건 우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캠프 주지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주지사님, 이번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왔습니다. 단속에 대해 사과하실 계획이신가요? 캠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법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한국 근로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미국 주지사가 한국에 와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거든요. 캠프는 서울 시내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역동적이고 강렬했죠. 이게 한국이구나.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 미국의 동맹, 제조나 잘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거였어. 캠프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대차 본사. 캠프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현대차 경영진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지사님. 인사는 정중했지만 분위기는 차갑했어요. 캠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러 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대차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이었죠. 캠프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양측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법을 집행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현대차에 피해를 드렸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인정만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대차 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캠프는 땀이 났습니다. 저희는 현대차가 필요합니다. 조지아주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캠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한국 기업 앞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불과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바뀐 겁니다. 현대차 본사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현대차 경영진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현대차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캠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입장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듣고 싶은 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회장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보장입니다. 앞으로 한국 근로자들이 조지아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명확한 보장 말이죠. 캠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말로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서화하겠습니다. 조지아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측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캠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미국 주지사가 한국 기업 앞에서 조건을 듣고 있다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약속이 필요합니다. 부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캠프는 눈치를 봤어요. 그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안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한 뒤에 투자 계획을 재논의하겠습니다. 캠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맞는 건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15년을 일했어요. 주지사가 된 지도 5년이 넘었죠. 그동안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주지사가 외국 기업 앞에서 눈치를 보다니.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캠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조지아주 투자액. 총 200억 달러. 창출된 일자리 3만 개. 연간 경제 효과 60억 달러.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해. 캠프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캠프는 참모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현대차 측 요구사항이 뭡니까? 세제 혜택 확대, 인프라 지원, 비자 절차 간소화입니다.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들어줘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지사님, 이게 너무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캠프는 화면을 쳐다봤어요. 굴욕? 지금 우리한테 굴욕을 따질 여유가 있나? 현대차가 철수하면 조지아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지만은 없어. 지금 당장 파격적인 제안서를 만들어. 현대차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캠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붐비는 사람들,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들, 높이 솟은 빌딩들. 이 나라가 이렇게 강했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캠프는 다시 현대차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준비했습니다. 캠프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대차 부회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천천히 읽어내려가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인세 감면 10년 부지 무상 제공, 전력요금 20% 할인. 네. 그리고 한국 근로자 비자는 조지아주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 연방정부와도 협의했습니다. 꽤 파격적이네요. 저희의 진심입니다. 부회장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캠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투자는 계속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내부 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쯤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캠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 게시판에서 공지를 봤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파격 제안서 제출. 현대차 투자 재개 검토 중.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주지사가 진짜 굽혔네. 당연하지. 우리 없으면 공장 돌아가겠어?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린 구금 시설에 갇혀 있었어요. 범죄자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주지사가 한국에 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네. 옆에 있던 동료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갑이야. 갑까진 모르겠고 최소한 동등해진 거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미국이 우릴 이렇게 대한 적이 있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캠프는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조지아주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단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캠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법 집행은 필요했지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조지아주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불법 체류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이제는 파트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캠프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변해야 해. 우리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한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캠프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캠프가 떠난 뒤 한국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정격 방안. 현대차의 파격 제안. 미국 한국 기업에 손 내밀어. 헤드라인은 계속 쏟아졌어요.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모여서 기사를 읽고 있었죠. 이거 봐. 미국 언론도 난리야. 한 동료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의 굴욕 외교. 한국에 고개 숙인 미국.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주지사가 너무 나갔다. 한국 기업한테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경제계는 달랐어요. 주지사가 잘했다. 현대차 잡지 못하면 우리 경제 끝이야. 상공회의소, 제조업협회 모두 캠프를 지지했습니다. 왜냐고요? 현대차가 없으면 조지아주 경제가 무너지니까요. 며칠 뒤 현대차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조지아 공장 복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회의실에는 임원진과 핵심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꽤 파격적입니다. 얼마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10년 부지 무상 제공, 전력요금 20% 할인. 그리고 한국 근로자 비자는 주 정부가 직접 보증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와, 저 정도면 우리한테 필사적이네. 부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직원 300명을 구금했던 곳이에요.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곳에서 단속당한 사람입니다. 구금도 당했고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들이 절실하다는 게 느껴져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자는 겁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걸 확실히 해야 해요.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추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며칠 뒤 현대차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국 언론이 즉각 반응했어요. 현대차 추가 조건 제시. 한국 기업, 미국의 요구. 과거와 정반대 상황. 기사 댓글란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이 우릴 우습게 보는 거 아냐? 아니야. 우리가 먼저 잘못했잖아. 어쨌든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면 배터리 없이 전기차 만들어봐. 여론은 갈렸지만 경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조지아 주지 사실. 캠프는 현대차의 답변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추가 조건이라.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들어줄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나? 들어줘야지. 하지만 여론은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경제가 무너지면 그때 가서 여론이 무슨 소용이야? 캠프는 다시 현대차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귀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상은 마무리됐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조지아주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범죄자가 아니라 귀빈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는 조지아주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동료가 말했어요. 진짜 달라졌네. 그러게. 우리 쫓아냈던 사람들이 맞나 싶어. 이제 우리가 갑이니까. 갑까진 모르겠고 최소한 동등해진 거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멈춰있던 생산 라인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왔구나. 저는 클린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조지아주에서 환영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캠프 주지사도 참석했어요. 그는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조지아주는 한국 근로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캠프는 계속 말했어요. 지난 일은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것을요. 파트너.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현대차 근로자들 조지아 복귀. 미국, 한국의 눈치 보는 시대. 과거와 정반대로 바뀐 한미 관계.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린 구금당했어요. 범죄자 취급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귀빈입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에 잘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잘 보이려 애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존재였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게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더 이상 작은 나라라고 얕볼 수 없다는 걸.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을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입니다. 조지아주에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정문을 지나는데 경비원이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전엔 이런 적 없었거든요. 클린룸에 들어가자 미국인 동료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공장장이 다가왔습니다.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실에는 조지아주 경제개발청 관계자들이 와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한국 근로자 여러분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서류를 펼쳤어요. 주거 지원 프로그램, 자녀 교육 지원, 의료보험 확대. 모두 주정부 예산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다 무료인가요? 네. 여러분은 조지아주의 소중한 파트너이십니다. 파트너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두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들은 명함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와, 진짜 달라졌네. 동료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치 보는 게 누군지 확실히 알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며칠 뒤 현대차 본사에서 미국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저도 회의에 배석했어요. 회의실에는 현대차 경영진과 미국 측 인사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지아주 부주지사, 상무부 차관보, 그리고 백악관 경제보좌관까지 왔어요. 부주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현대차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추가 투자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추가 투자요? 네. 현재 배터리 공장 외에 전기차 조립 공장도 조지아주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현대차 측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부주지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지는 무상 제공, 세제 혜택은 15년, 인프라 구축은 전액 주정부 부담.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한국 근로자 비자는 5년 다중 비자로 발급하겠습니다. 가족 동반도 가능하고요. 현대차 부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꽤 파격적이네요. 저희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쉽게 회복될까요? 부주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현대차 측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내부 논의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미국 대표단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어요. 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네. 불과 2달 전만 해도 우릴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투자를 간청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최근 조지아주에 한국 식당이 늘어나고 있었죠. 오늘 회의 봤어? 봤지. 미국 사람들 표정 진짜 완전 눈치 보더라. 그럴 수밖에. 우리 없으면 그쪽 경제 망하잖아. 모두 웃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예전엔 우리가 미국한테 이랬거든. 잘 보이려고 애쓰고 비위 맞추고. 맞아.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네. 기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기술만이 아니야. 우리가 없으면 그들이 아무것도 못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없었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AI 칩을 만들려면 한국의 HBM이 필요했죠. 디스플레이, 조선, 2차 전지. 모든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필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강국이 된 것 같아. 강국까진 모르겠고 무시 못할 나라가 된 건 확실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며칠 뒤 캠프 주지사가 다시 현대차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조지아주 주요 기업인들을 데려왔습니다. 투자를 꼭 유치하고 싶습니다. 조지아주 전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부회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죠.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캠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주지사가 한국 기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 무릎을 꿇은 건 아니지만 태도가 그랬습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예전엔 한국이 미국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한국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캠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부회장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캠프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한국 투자 유치 전쟁, 조지아주 현대차의 파격 제안, 역전된 한미 관계. 기사 제목들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읽어봤어요. 와, 진짜 시대가 바뀌었네. 우리나라 자랑스럽다. 기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사실 앞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대차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조지아주에 전기차 조립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투자 규모만 5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이었죠. 저는 그날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시내 대형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현대차 부회장과 캠프 주지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현대차 조지아 투자 확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현대차 부회장이 먼저 발표했어요.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기차 조립 공장을 신설하고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캠프 주지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먼저 현대차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캠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근면함, 그리고 한국의 신뢰. 이 모든 것이 조지아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지사님, 2달 전 단속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캠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일은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했지만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하시는 겁니까? 네. 한국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캠프 주지사의 입에서 명확한 사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달 전 우린 범죄자 취급을 받았어요. 구금당하고 모욕당했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 주지사가 우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조지아주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캠프 주지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구금됐던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과드립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시죠. 캠프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지아주를 위해 함께 일합시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 믿기지 않아. 미국이 우리한테 사과하다니. 이젠 우리가 갑이야. 모두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이게 다 우리 기술 덕분이잖아. 맞아.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 못 만드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제 한국 없으면 미국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어.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위하여. 건배. 모두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뉴스 알림이 떴어요. 현대차, 미국서 대성공. 조지아 주지사, 한국의 사과. 을에서 갑으로 역전된 한미관계. 저는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붐비는 거리.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하나로, 반도체 하나로 한국은 미국을 무릎 꿇렸어요. 아니, 무릎 꿇린 게 아니라 인정받은 겁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2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단속당하던 날, 구금시설에서의 밤, 캠프의 방한, 그리고 오늘의 기자회견. 모든 게 영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정말 대단한 일 해냈어. 자랑스럽다. 곧 답장이 왔어요. 맞아. 우리가 을이었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갑이 된 시대.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 을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는 시대.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들어낸 건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다고. 대한민국의 기술자로서 자랑스럽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현대차의 전기차,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이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을에서 갑으로 역전된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